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지금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은 지적도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지난 50년 전부터 이 길을 이용해서 주변에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지적도에 없는 현황도로가 지난 50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해 왔고 그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여러 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사항, 또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허가라는 민원을 신청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무실에 가야 할 경우도 있고 먼저 토목사무실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든 토목이든 진입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진입로가 현황도로가 사유이면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고 결국 허가청에 가서 공식적 의견을 받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민원 신청이 준비를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질문을 해야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서 이거 마을 사람들이 쓰고 있고 너비도 충분하니까 허가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 허가청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언제 변심을 해서 도로를 막을지, 만약에 막는다면 그것도 걱정이지만 또 소유자가 허가를 해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는 사유이면 원칙적으로 사용락을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서 할 것이므로 사전에 우리가 그 도로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그 소유자, 물론 전소유자를 포함합니다. 소유자가 마을 도로로,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스스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을 찾아서 갖다 주지 않는 한 지자체가 사유인 경우에, 물론 현황도로 국공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공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유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찾을 수 없었을 때는 1970, 80년대 새마을 사업 등 마을 조성 사업으로 그냥 했을 때는 사용락 없이도 포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가 포장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속단하셔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곳은 더군다나 비도시 면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상향된 지가 몇 년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공부를 통해서 이 현황도로가 개설된 경위라든지 그 경위를 찾다 보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고 허가권자가 공로인 마을 안길로 인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충분한 판단이 서지 않는 한 이제 사용락을 요구할 텐데, 만약에 사유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미 많은 주택들이 허가받아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개설하거나 농어촌 도로 등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그 복잡한 일을 어느 한 부서에서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인 우리가 각종 공부를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지자체에 요구를 하고, 지자체가 사용락을 꼭 요구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감사부서에 이 마을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고충민원에 해당되므로 지자체가 나서달라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각종 공부를 통해서 개설 경위를 살펴보는 것인데, 자, 여기에는 몇 가지 공부가 있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토지이음 사이트는 국토부가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계획 두 가지 정보를, 물론 거기에는 행위 제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사편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8가지 부동산 공부가 하나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서 항공사진을 1950년 전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었던 걸 찾다 보면 70년대에 이미 현황도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것까지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인근에, 그러니까 그 현황도로로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건축된 건축물이 있다면, 그때 그 건축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현황 도면을 발급받아서, 뭐 지금까지 다 이거 무료입니다. 이걸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가지고 각종 법령을 통해서 이 소유자의 권리,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어떻게 유권 해석을 했는지, 대법원의 유권 해석을 정확히 안다면 그 유권 해석, 판례 법리라고도 하죠. 판례 이론인 그 법리를 지자체가 따르는 지자체도 있고, 따르지 않고 법조문만 가지고 또 그리고 사유이면 무조건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이럴 때 대비하는 그 절차들을 쭉 우리가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관련된 자료들이 저희 DDR 네이버 카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를 공부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내 앞에 부딪힌 문제, 현황도로 50년 동안 현황도로 사용되어 왔지만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도 안 돼 있고 분할도 안 돼 있는 이런 현황도로를 지자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공로로 보는 건지 아니면 사도로 봐서 사용락을 받으라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유라 하더라도 공로인 경우에는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토지이름 사이트에서 시도, 시군, 읍면동, 또 면인 경우에 리를 넣고 그 일반이냐 산이냐 구분해보고 그다음 지번을 넣어서 열람을 클릭을 하면 이런 토지 이용계획 이제 뜨게 되죠. 토지 이용계획 뜨면 이제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지역지구, 그 다음에 이제 확인도면. 이 확인도면은 지적도에다 도시계획이 덧치어진, 합해진 그런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선들은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은 주거지역이라는 표시이고, 이 파란 색깔은, 녹색 색깔은 자연녹지라는 거거든요. 지적도는 하얀 색깔에 그냥 토지 경계만 있는 게 지적도지 않습니까? 임야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거에다가, 그러니까 지적도에다가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있어서 성장관리권역이라든지, 준보전산지라든지, 뭐 일부 제한구역, 상대 정화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것에 따른 행위 제한들은 이 밑에 토지이름 사이트에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법 조문을 열어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50년 된 현황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은 이것 가지고는 뭐 살펴보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왼쪽에 도시계획 도면 오른쪽 위성사진입니다. 이 현장에 지금 50년 된 현황도로인데 보십시오. 이 빨간 화살표가 현황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가느다란 빨간 선이 도시계획 도로이고 소로 인류라고 표시되어 있죠. 소로 인류 10m에서 12m. 그러니까 10m, 12m면 인도가 있는 2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성 사진을 봤더니 지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목이 도로인 이게 있거든요. 이건 국유의 도로입니다. 485에 2 이런 것들은 국유도로입니다. 한 필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국유도로.
그런데 실제 위성 사진을 현재 위치를 봤더니 이곳은 포장도 돼 있고 2차선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도로하고 지금 선형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 이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지적도에는 없어요.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왼쪽 것을 보면 분명히 이 길로 통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창고고 여기는 주택인데 이렇게 10여 채의 주택 및 창고가 사용되고 있는데도 지적도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축을 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는 이 도로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사유지니까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 안길 및 농로에 해당돼서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찾으려면 일사편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것도 국토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증명서 열람 발급이라 그래가지고 18가지 공부가 들어있는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2026년에는 클라우드에 전환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국민한테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이 18가지 부동산 공부는 지적 공부 7가지, 건축물 공부 4가지, 토지 관련, 금방 보셨던 토지임 사이트에 있는 토지연계 확인서, 그 다음에 가격 관련, 등기 관련, 이렇게 총 18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토지대장을, 아까 이제 개설 경위를 보려면 토지대장을 보면서 연역, 그 토지대장에도 소유권이 바뀌어온 근거가 좀 있거든요. 물론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이잖아요. 소유권은. 그렇지만 이 등기부 보기 전에도 토지대장을 보면 거기에 언제 어떻게 소유권이 바뀌고 언제 어떻게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됐고 했던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임야인 경우는 임야대장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유지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이 있을 때는 대지권 등록부, 또 그리고 500분의 1로 지금 돼서 지적 확정 측량이 된 곳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가지고 수치 지역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이 7가지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7가지 공부에서 이 길을 하다 보니까 정말 드물게 0.0 몇 프로 되는 오기가 잘못된 기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본 사항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걸 근거로 해서 토지대장을 또 별도로 떼고 또 필요하다면 등기부도 떼보고 이렇게 해서 소유권의 연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건축물 대장인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이냐 아니면 집합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이제 대장이 좀 다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현황 도면이 있습니다. 현황 도면에는 진입로가 어떻게 만들어서 됐다, 건축이 허가가 됐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단서를 찾아서 이제 또 더 많은 정보를 정보교체할 수도 있고, 뭐 개별 공시가는 중요하지 않고 등기부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떼볼 것인데, 이렇게 이제 종합증명서를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970년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한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접도 의무 규정들이 76년 2월 1일에 바뀌고 81년 10월 8일 날 바뀌고 99년 5월 9일에 또 현행법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국토정보 플랫폼을 가지고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위성사진을 통해서 지금처럼 강화된 정비된 건축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거나 형질 변경을 받은 근거들을 찾아서 설득할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세움터에 들어가면 이제 인근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단서를 찾아보는, 이 현황도로가 개설된 경우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단서를 찾아서 이제 지자체 건축가나 또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어느 쪽을 먼저 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증개축일 경우에는 건축가를 가야 되는 거지만 신축이면서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팀을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는 건축은 건축사고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목사무실이니까 그 전문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민원처리법 4조 또는 5조에 의해서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받을 수 있으니까 민원인은 그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허가는 대부분 여러 부서가, 그러니까 건축과 또 도시과 개발행위 팀, 그리고 만약에 농지에다 하면 농지과 농지팀, 임야 같은 경우는 뭐 산림청에 예하가 되는 산림과, 이렇게 각 부서가 따로따로 공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과의 의견을 종합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법에 보면 사전심사 제도가 있는데, 사전심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어설프게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지금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은 지적도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지난 50년 전부터 이 길을 이용해서 주변에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쪽도 지적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토지임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왼쪽은 보십시오. 지금 해서 주변에 지금 주택들이 다 지어졌는데, 물론 이건 이제 아까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에 들어가서 이걸 전부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여기에는 전에 혹시 B도시 지역에서 사후신고 건축물로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도 건물을 지었던 시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다른 유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사후신고 건축물이라고. 그런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기 때문에 진입로에 접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길을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허가나 신고 자체를 안 받았다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묻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 연구원의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어렵고 시간이 안 되면 유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가는 절차, 그러니까 내가 내 토지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5개 단계 정리하면 5개 단계, 뭐 개설 경위,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건축허가 기준이나 개발행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는지 안 됐는지, 네 번째 주민들의 통행권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건지, 그리고 허가청의 공식적 의견을 묻고 만약에 나한테 불리한 의견이 나오면 나는 어떤 절차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법 조문이나 조례가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이 멤버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